같이 했던 우리 중수대장이 모친상을 급하게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침부터 지금 합천에 갔다가 11시간 운전하고 지금 막 도착했는데 딴 일 하다가 이렇게 늦게 온 건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. 급하게 오다 보니까 지금 경황이 없는데 혹시 저 두 동기들이 제 없는 자리에서 제가 흠담한 거 갑자기 걱정되긴 하는데 오늘 제목을 보니까 박정훈 스테파노 대령의 고뇌와 향기 그리고 사건의 진실 이렇게 되게 폭넓게 거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건의 진실이나 향기까지는 전 잘 모르겠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박정훈 대령의 고뇌에 대해서 과연 박정훈 대령은 어떤 지점에 대해서 고뇌를 하고 있는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. 앞에서 우리 김태승 동기가 잠시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작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이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휴대폰이 압수당하고 제 사무실이 수색당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또 첫 1회 조사를 받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.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죄명이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집단 한 명의 수배 정말 무시하는 범죄인데 그런 죄명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었던 시간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이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마음 중에 하나가 우리 최수근 상병의 시신을 보면서 여러 가지 다짐도 하고 느낀 것도 있지만 이 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그 수근이의 시신 앞에서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게 물속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물에 슬리면서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얼굴에 보면 진물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영안실에서 그 부친이 그 얼굴을 막 쓰다듬으면서 닦는 그 모습을 다 봤는데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제지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현상을 잘 보존해야만이 사건의 진실을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차마 저는 그렇게 제지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한 병사 비록 이제 그 1계급 특진했기 때문에 상병이 이제 사실은 일병이었고 이제 군에 자대 배치받은 지가 한 2, 3개월밖에 채 안 됩니다. 그리고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근이 아토피가 있어서 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물 밖에 있다가 그 선임들이 이제 물에서 이렇게 수색 작업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후임 입장에서 차마 그대로 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물에 들어가서 그런 참사를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었지만 작년 7월 31일 날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 사건에 이제 대통령이 경로하고 개입돼 있다는 것을 저는 그 당시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해병대 사령관님한테 2박 3일 동안 수차례 건의드리고 했던 그 저변의 마음은 비록 한 병사의 죽음이지만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. 그 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손잡고 병사들이 수색 작업하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었다? 정말 남 이야기 하듯이 그분도 이 국방의 책임자로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군인은 언제든지 군말 없이 죽도록 훈련되는 존재다. 과연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과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경악스러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1년에 그 군에서 병사들이 한
100명 넘게 매년 죽음을 맞이합니다. 그중에 한 7, 80명은 이제 뭐 자살의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또 사고로도 여러 이제 병사들이 죽기도 하는데, 그간 돌이켜 보면 이제 이런 병사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휘관이라든지 또는 이 수사 라인에서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 무게를 정말 느끼고 이렇게 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, 여하튼 저는 수근이의 그 시신을 보면서 정말 이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정말 생대같이 너무 억울하게 그 구명조끼 해봐야 그 몇만 원 한다고, 뭐 이유 여하를 다 떠나서도 그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실종자가 생긴 지역에 어쨌든 물에 들어가라 했다 안 했다 이걸 떠나서 거기 근처 물가에서 수색 작업을 한다면 최소한의 구명조끼라든지 구명 로프라든지 등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,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했고, 그 죽음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뭐라 얘기를 할 수 없을 만큼 억장이 무너질 텐데, 그래서 정말 이 죽음의 진실이 뭔지,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그렇게 물속에 들어가게 됐는지, 또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는지, 누가 책임이 있는지 정말 그걸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부하들하고 한 열흘 가까이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수사를 했고, 저희가 수사 종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수사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해서 이 정도 과실치사에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언론 나온 것처럼 사단장 등 8명을 이제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에 넘겨서 정식으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냈고, 그 결과는 이제 뭐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서 국방부 장관까지 다 보고가 이제 끝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제 법대로 절차대로 이제 경찰에 넘겨서 처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. 그런데 뭐 제가 국회에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경로로 그 뒤로 이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는데,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어떤 경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흔들림 없었던 거는 항상 수근이를 떠올렸습니다. 수근이 입장에서.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하늘나라에서 수근이를 만나게 됐을 때 과연 당당할 수 있는가, 그것을 양심에 반해서 내 부하들한테 또 그 수사 서류를 축소하고 조작하고 이런 걸 내가 지시를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. 그 생각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았고,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충분히 이제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건의했고, 그 과정들이 2박 3일 동안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의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민하는 이 고뇌의 지점이 이제 우리 병사에 대한, 그러니까 그거는 비단 병사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 정말 힘이 없고 약하고 한 사람들의 생명의 그 값어치나 부유하고 권력 있고 한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는 다 똑같다. 그렇게 대해야만이 정말 그 생명에 대한 존귀함을 대해야만이 우리 사회에 정말 인간다움의 어떤 사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. 비단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오송 지하 참사 등등을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 생명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느냐.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만이 제2의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제가 고민하는 첫 번째 고뇌의 지점입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뭐 최근까지도 고민했던 부분은, 작년 이맘때에는 정말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백척간도 절벽에 저 혼자 서 있는데 거대한 권력이 저를 이제 밀어 떨어서 이제 그 절벽 밑으로 떨어뜨리는데 저는
일개인이고 그 절대 권력을 상대로 해서 그걸 버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.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망상이라고 그 정신병자라고 뭐 이렇게도 많이 이제 저를 비난하고 하긴 했는데 그들은 이제 똘똘 뭉쳐서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이제 조작하고 하는데 나 혼자서 이 사실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?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?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의 시간을 작년 이맘때 보냈었습니다.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혀 계획 없이 그 8월 11일 날에 이제 그 KBS 지금도 영상이 있던데 사사건건에 전혀 준비 없이 나가서 진솔하게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들한테 알렸고 그 길만이 국민들의 이 사실을 알고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만이 나를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줄 것이다.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쯤에 돌이켜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미 국민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제가 또 몰랐던 그 수많은 뭐 통화 기록 내용 등등 뭐 국방부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그 7월 31일 작년 지금까지 해서 움직임 등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새로 알게 됐는데 대부분의 이제 진실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거짓이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세상에 드러나는데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일까? 저는 처음에는 이게 다 드러나기만 하면 제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어찌 지금에 와서 보면 순진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다 드러났는데 오히려 뭐 호주 대사로도 가기도 하고 호주 대사로도 가기도 하고 지금 또 뭐 그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뭐 공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급을 한다든지 그러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뭘까? 왜 이럴까? 왜 우리 사회는 저희는 그렇게 배우고 자라진 않았는데 단순한 뭐 많이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사회에 지금 뭐 국위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바르게 살고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으면 왜 수사기관은 제대로 압수수색하거나 제대로 조사를 하거나 진실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개인적인 또 고뇌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.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지금 제가 사령부에서 한 4km 떨어진 독립수경지에 이제 그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주로 뭐 제가 어떤 임무를 받고 하는 게 없습니다. 그냥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할 때까지 이제 아무도 뭐 저를 이렇게 타치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 생활을 1년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명상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책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그 하박국의 2장에 보면 그런 글귀가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런 또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이게 빨리 정리 안 돼서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아까 우리 동기 김대성 회장도 뭐 빅피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또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결국은 사필 비정으로 잘 정리될 것이다. 그래서 제가 그런 믿음을 갖고 꿋꿋하게 잘 버티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이다.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두 가지 박정훈 대령, 그 스테파노 박정훈 대령의 고뇌가 이제 우리 사회에 정말 그 생명에 대한 존귀에 대한 부분,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진상이 규명돼서 모든 게 사필 규정으로 가야 되는 어떤 저한테는 사명감이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당위성의 문제이긴 한데, 그렇게 다 잘 정리되려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관심을,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셔야 많이 제가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, 또 이 문제가 잘 정리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감히 부탁드리면 좀 더 많은 지지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